기차역 대합실 한가운데 술에 취한 조폭 무리가 승객들을 밀치며 소란을 피운다.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군복은 벗었지만 여전히 별셋의 기계를 잊지 못한 여군 장군 김영숙이 조용히 일어나 그들을 바라본다. 이 아줌마 뭐야? 눈빛이 장난 아닌데. 손 치워. 지금 당장 그 아이한테서 떨어져. 허, 아줌마가 별이라도 다셨어? 별셋이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내가 내 악몽이 될 거다. 순간 대합실 공기는 얼어붙는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도대체 이 여자가 누구인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궁금해진다. 과연 평범한 승객으로 보였던 그녀가 어떤 과거를 가진 사람인지, 이 조폭 무리를 어떻게 상대할지, 그리고 그 뒤에 감춰진 충격적인 반전은 무엇일까? 이제부터 평범한 기차역이 전쟁터로 변하고 한 사람의 용기와 과거의 그림자가 뒤엉키는 드라마가 펼쳐진다. 그 전에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좋아요랑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분명 좋은 행운 가득하실 거예요.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용산역 대합실에는 이른 저녁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퇴근길 직장인들과 고향으로 향하는 승객들, 그리고 여행을 떠나는 이들로 가득 찬 플랫폼에서는 기차 도착을 알리는 안내방송이 끊임없이 울려 퍼지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김영숙, 나이 58. 그녀는 평범한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걸음걸이와 자세에서는 오랜 군 생활이 만들어낸 특유의 절도가 묻어났습니다. 어깨를 곧게 펴고 앞을 똑바로 응시하며 걷는 모습은 마치 여전히 군복을 입고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죠. 영숙은 손목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6시 30분. 기차 출발까지는 아직 1시간이 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합실 한 구석에 있는 커피 자판기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누르며 속으로 생각했죠. 35년. 참 긴 시간이었구나. 군에 입대한 것이 23이었으니 어느덧 인생의 대부분을 군복과 함께 보낸 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안정적인 직업을 원했던 것뿐이었는데 어느새 별셋을 달고 중장까지 진급하게 되었습니다. 여군으로서는 매우 드문 일이었죠. 그만큼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고 많은 것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따뜻한 커피가 종이컵에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질녘의 노을이 역 건물들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고 저 멀리 한강이 황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영숙은 지난 몇 개월을 떠올렸습니다. 저녁 준비 과정에서 받았던 각종 서류들, 후임들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일들, 그리고 마지막 휴가 신청서를 작성할 때의 묘한 기분까지 모든 것이 끝나가고 있다는 실감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제 무엇으로 살아야 하지? 이 질문은 요즘 들어 자주 영숙의 마음속에 떠오르곤 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너무나 강했던 탓에 그것을 벗어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군복을 입고 부대로 향하지 않는다면 과연 자신은 누구일까요? 영숙은 가방에서 기차표를 꺼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 좌석 3호차 12번 A. 목적지는 부산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가보고 싶었던 해운대 바다를 보기 위해서였죠. 군 생활 내내 전국 곳곳을 돌아다녔지만 정작 개인적인 여행을 떠나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항상 공무와 훈련 그리고 임무 수행에만 매진해 왔으니까요.
대합실의 시계가 6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커피를 다 마시고 쓰레기통에 컵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죠. 그래도 이제는 조금 쉬고 싶다. 이 말은 그녀가 스스로에게 처음으로 솔직하게 털어놓은 진심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항상 강해야 했고 흔들리지 말아야 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할 수도 없었습니다. 여군 중장이라는 자리는 그만큼 무거운 책임과 외로움을 동반하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다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이번 부산 여행만큼은 아무런 계급도, 임무도, 책임도 없이 그저 한 명의 평범한 여행객으로 지낼 수 있을 테니까요. 바다를 보며 걷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손목 시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플랫폼으로 향했습니다. 기차 출발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었지만 미리 자리를 잡고 편안하게 앉아 있고 싶었습니다. 가방을 어깨에 메고 천천히 걸으면서 그녀는 이번 여행이 자신에게 새로운 시작의 의미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플랫폼으로 향하는 통로를 지나면서 영숙은 많은 사람들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떠나는 사람들, 누군가를 배웅하러 온 사람들, 그리고 만남과 이별이 교차하는 역의 풍경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득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새삼 느껴졌죠. 참 오랫동안 이런 걸 놓치고 살았구나. 영숙은 작은 한숨을 내쉬며 플랫폼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평화로운 저녁이 곧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플랫폼에 발을 내딛는 순간 영숙의 귀에 거친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음 정도로 여겼지만 점점 더 선명해지는 소리에 그녀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야야, 할아버지, 짐 좀 들어봐. 에이, 뭘 그렇게 빤히 쳐다봐? 눈깔 빼버릴까? 술 냄새와 함께 들려오는 협박성 말투였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돌려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봤습니다. 플랫폼 중앙 부근에서 4~5명의 남자들이 승객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모두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나이였고 옷차림새나 행동거지로 봐서는 평범한 시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지팡이를 짚고 있는 노인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노인은 무거운 여행 가방을 끌고 있었는데 그 남자가 일부러 발을 내밀어 가방을 걸어 넘어뜨린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노인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더욱 거칠게 굴었습니다. 죄송하다고? 그걸로 끝이야? 우리 새 신발에 긁혔잖아. 보상해야지, 보상. 영숙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35년간 군 생활을 하면서 이런 부당한 상황을 수없이 목격해왔지만 여전히 분노를 억누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무력한 노인을 괴롭히는 모습은 그녀의 정의감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 자신은 군복도 입지 않은 평범한 민간인 차림이었고 곧 전역을 앞둔 상황에서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는 것이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저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개입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광경이 그녀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어린 아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 무서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5~6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엄마 치마폭에 얼굴을 파묻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크크크,
애기가 무섭다고 하네. 아저씨가 더 무서운 거 보여줄까? 그 남자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는 순간 아이의 어머니가 아이를 더욱 꽉 껴안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고 주변 승객들도 모두 시선을 돌리거나 자리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영숙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렸고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주변의 다른 승객들은 모두 고개를 돌리거나 핸드폰을 보는 척하며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영숙은 문득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고 시장을 가던 길에서 비슷한 일을 당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도 주변 사람들은 모두 외면했고 결국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빼앗겼었죠. 그날의 무력감과 분노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저 사람들 정체가 뭐지? 영숙은 오랜 경험으로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걸음걸이, 말투,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까지 명백히 일반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조직폭력배이거나 그와 유사한 부류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특히 그들이 서로를 부르는 호칭이나 은어 사용법을 보면 확실히 그런 조직에 속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형님, 저 할아버지 지갑 좀 두툼해 보이는데요. 그래, 그럼 좀 빌려달라고 해봐. 그들의 대화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시비가 아니라 명백한 협박과 갈취의 양상을 띠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공포에 질려 벌벌 떨고 있었고 아이와 엄마는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 중 한 명의 시선이 영숙에게 꽂혔습니다. 키가 크고 머리를 빡빡 밀어 올린 남자였는데 영숙이 자신들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다른 승객들과는 확연히 다른 시선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고 피하지도 않는 그런 눈빛 말입니다. 야, 저 아줌마 봐봐. 뭘 그렇게 쳐다보고 있어? 다른 사람들은 다 피하는데 혼자 똑바로 보고 서 있네. 점점 더 많은 시선이 영숙에게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침착한 표정으로 그들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피하거나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관심을 더욱 끈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마음속으로 빠르게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상대는 최소 4명, 자신은 혼자. 민간인 복장이라 신분을 드러낼 수도 없는 상황. 하지만 무고한 시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볼 수는 없었습니다. 이 아줌마, 눈 똑바로 뜨네. 뭐 하는 사람이야? 그 말과 함께 그들 중 2명이 영숙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더욱 멀리 떨어져 갔고 플랫폼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영무원들도 어디선가 사라져버렸고 경찰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조용히 갈 수는 없구나. 하지만 동시에 이미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울고 있는 한, 그리고 노인이 떨고 있는 한, 자신은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35년간의 군 생활이 그녀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다면 정의를 위해서는 때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군인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양심까지 벗어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뭐 하는 사람이야, 아줌마? 가장 먼저 다가온 남자가 건방진 어투로 물었습니다. 술 냄새가 심하게 났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여러 흉터들이 있었고 손등에는 문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영숙은 여전히 침착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기차 타러 온 사람입니다. 그냥? 허허, 그냥이라고?
그럼 왜 우리 하는 일에 관심이 그렇게 많아? 그 남자가 비웃으며 영숙의 주변을 빙빙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관찰하는 것처럼 말이죠. 영숙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지만 온몸의 근육이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대의 동작과 위치를 파악하면서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할아버지하고 애기 엄마 보고 있었지? 왜? 우리가 뭘 하는지 궁금해? 아니요. 그냥 시끄러워서 본 것뿐입니다. 시끄럽다고? 야야, 이 아줌마가 우리를 시끄럽다고 하네. 뭐라고? 시끄럽다고? 이제 나머지 동료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노인과 아이 엄마를 괴롭히던 것을 잠시 멈추고 영숙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상황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공기가 더욱 팽팽해졌고 멀리서 지켜보던 다른 승객들도 위험을 감지하고 더욱 멀리 떨어져 갔습니다. 이제 플랫폼의 이 구역에는 영숙과 그 남자들만이 남아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영숙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되는구나. 평화로운 여행의 시작이 될 줄 알았던 이 저녁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누군가 나서야 할 때가 있고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인 것 같았으니까요. 이 아줌마 정말 용감하네. 그 말과 함께 두 명의 남자가 영숙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한 명은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었고 다른 한 명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근육질 체격이었습니다. 둘 다 걸음걸이에서 상당한 싸움 경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줌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키 큰 남자가 비꼬는 듯한 어투로 물었습니다. 영숙은 여전히 침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건 왜 묻습니까? 아, 궁금해서요. 보통 이 나이대 아줌마들은 이런 상황에서 도망가기 바쁘거든요. 그런데 아줌마는 참 특이하네. 그들의 말투와 행동에서 영숙은 확신을 얻었습니다. 분명히 조직 폭력배들이었습니다. 오랜 군 생활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범죄자들을 상대해 본 경험이 있던 그녀는 이들의 패턴을 금세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에이 놀러 가는 아줌마네. 우리랑 술이나 한잔하자고. 근육질 남자가 갑자기 영숙의 팔을 거칠게 잡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영숙의 몸이 반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35년간 몸에 배인 군사훈련의 결과였습니다. 영숙은 재빠르게 몸을 비틀며 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각도로 비틀어 올렸습니다. 그 남자는 예상치 못한 고통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뭐야, 이 아줌마. 손목이 부러질 것 같아. 영숙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기차나 타려고 했는데 왜 자꾸 괴롭히시는 거죠? 그 남자를 놓아주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주변 승객들이 숨을 죽이며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나서서 도움을 주려고 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외면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뭐야, 이 아줌마 뭔데? 보통 사람이 아니네. 나머지 동료들도 이제 완전히 관심을 영숙에게 집중했습니다. 노인과 아이 엄마는 그 틈을 타서 조용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영숙은 그들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관심이 자신에게 쏠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상황이 더욱 복잡해진 것이죠. 야, 이 아줌마 손목 꺾는 거 봤어? 보통 실력이 아닌데? 뭐 하는 사람인지 한번 제대로 알아봐야겠는걸. 그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시비를 걸려던 것이었다면 이제는 본격적인 경계와 적대감이 느껴졌습니다. 영숙도 이를 감지하고
더욱 긴장했습니다. 아줌마, 혹시 무슨 도장이라도 다녔어요? 태권도? 합기도? 키 큰 남자가 손목을 주물러가며 물었습니다.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었습니다. 말 안 하네? 그럼 우리가 직접 알아보자. 이번에는 세 명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영숙은 재빨리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도망갈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다른 승객들이 다시 피해를 당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왼쪽에서 주먹이 날아왔고 영숙은 몸을 숙여 피했습니다. 동시에 오른쪽에서 발차기가 들어왔는데 이것도 재빠르게 막아냈습니다. 이야, 진짜 할 줄 아네. 이거 재미있는데? 그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시비가 아니라 진지한 격투 상황이 된 것이죠. 영숙도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망설임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공격이 연달아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조직적이었습니다. 한 명이 정면에서 공격하는 동안 다른 한 명이 측면에서 공격하는 전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에게는 낯선 패턴이 아니었습니다. 영숙은 정면 공격자의 팔을 잡아 돌려서 측면 공격자와 부딪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서 한 명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모든 동작이 매우 자연스럽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야, 이 아줌마 정말 뭐야? 보통 사람이 절대 아니야. 이제 그들의 표정에 당황함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시비를 걸려다가 예상치 못한 강적을 만난 것이죠. 하지만 그들도 이런 상황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금세 전술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야, 다 같이 덤벼. 이번에는 네 명이 모두 동시에 공격해왔습니다. 영숙은 이제 진짜 위기를 느꼈습니다. 아무리 훈련을 받았다고 해도 네 명을 상대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좁은 플랫폼에서는 움직일 공간도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뒤에는 여전히 무고한 승객들이 있었고 자신이 물러서면 그들이 다시 피해를 당할 수 있었습니다. 영숙은 모든 집중력을 발휘했습니다. 첫 번째 공격자의 주먹을 피하면서 동시에 두 번째 공격자의 발을 잡아 균형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공격자들이 달려들었지만 재빠른 움직임으로 그들을 서로 부딪히게 만들었습니다. 몇 분간의 치열한 격투 끝에 상황은 일시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네 명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영숙만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숨이 거칠어져 있었고 옷이 조금 찢어져 있었습니다. 주변 승객들이 놀란 눈으로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였습니다. 평범해 보이던 중년 여성이 조폭 4명을 상대로 승리한 것이죠. 하지만 영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이 정도로 물러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정말로 그들 중 한 명이 일어나며 휴대폰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형님한테 연락해야겠어. 이 아줌마 보통이 아니야. 영숙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제 단순한 격투가 아닌 더 큰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후회는 없었습니다.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그때 저 멀리서 기차 경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신이 탈 예정이던 기차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과연 평화롭게 기차를 탈 수 있을까요? 갈등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연락을 취하던 남자의 목소리가 점점 더 급해졌습니다. 형님, 큰일 났어요. 여기 용산역에서 이상한 아줌마 하나가. 네, 맞아요.
우리 넷이 다 털렸어요. 영숙은 그 대화 내용을 들으며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시비에서 시작된 일이 점점 더 큰 문제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었으니까요. 네, 형님. 금방 오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남자가 동료들을 일으켜 세우며 영숙을 노려보았습니다. 아줌마, 이제 진짜 시작이야. 우리 형님이 오고 계시거든. 영숙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형님이라는 분이 누구죠? 마동철이라고 들어봤어? 이 동네에서는 꽤 유명한 분이시거든. 마동철. 영숙은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군 내부 브리핑에서나 경찰 보고서에서 언급되었던 것 같았죠. 조직폭력배 관련 인물 중 한 명이었을 것입니다. 몇 분 후 정말로 한 무리의 사람들이 플랫폼으로 들어왔습니다. 앞서 걸어오는 한 남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키는 보통이었지만 어깨가 넓고 근육질 체격이었으며 걸음걸이에서부터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가 바로 마동철이었습니다. 나이는 50대 초반으로 보였고 얼굴에는 여러 흉터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왼쪽 눈썹 위의 긴 흉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의 뒤를 따라 대여섯 명의 부하들이 걸어왔습니다. 어디 있어, 그 아줌마가? 마동철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동시에 차분했습니다. 오랜 경험이 묻어나는 말투였죠. 그의 시선이 영숙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아, 저 아줌마구나. 마동철이 천천히 영숙에게 다가왔습니다. 다른 조직원들도 함께 움직였지만 그는 손짓으로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1대1로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예상외로 정중한 인사였습니다. 영숙은 조금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애들이 실례를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동철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이것이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상대를 파악하려는 시간 벌이일 가능성이 높았죠. 괜찮습니다. 저도 너무 과하게 대응한 것 같네요. 과하게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마동철의 표정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어떤 일 하세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제 애들 넷을 혼자서 상대할 수 있을까요? 이제 본격적인 탐색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마동철은 영숙의 정체를 파악하려고 했고 영숙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운이 좋았나 봅니다. 운이요? 하하. 마동철이 웃었지만 그 웃음에는 위험한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이 바닥에서 20년 넘게 굴러다녔는데 운으로 그런 일이 가능한지 알거든요. 그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영숙도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 손목 꺾는 기술 보니까 전문 훈련 받은 거 맞죠? 마동철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분명히 무술이나 격투에 상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숙의 움직임에서 군사훈련의 흔적을 감지한 것이죠. 혹시 군대 나오셨어요? 직접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영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있었지만 이미 들킨 상황에서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잠깐. 아주머니, 그 실력으로 잠깐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마동철이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묘한 존경심 같은 것도 섞여 있었습니다. 혹시 계급이 어떻게 되셨나요?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 자체가 답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높으셨겠네요. 그 자세,
그 눈빛. 보통 사람 것이 아니거든요. 마동철은 자신도 군 경험이 있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그래서 영숙의 정체를 이렇게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말이에요, 아주머니. 마동철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별셋이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영숙의 눈이 순간적으로 커졌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계급을 알았을까요? 하지만 곧 이해했습니다. 오랜 경험을 가진 사람은 상대의 분위기와 행동 패턴만으로도 대략적인 지위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놀라셨죠? 제가 어떻게 알았는지. 마동철이 씩 웃었습니다. 저도 군대 나왔거든요. 물론 좋게 나온 건 아니지만. 그의 말에는 깊은 원한과 아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것을 감지했습니다. 탈영병이었어요. 1998년에 IMF 시절이었습니다. 그 혼란한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했고 일부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마동철도 그중 한 명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희 가족이 다 망했거든요. 아버지 회사도 부도나고 어머니는 병원비도 못 내서 그래서 휴가 나와서 돈 구하러 다니다가 결국 마동철의 목소리에 감정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군대에서는 저를 찾으러 다녔고 결국 붙잡혔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영숙은 그의 이야기를 듣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동정심과 함께 경계심도 있었습니다. 불우한 과거가 있다고 해서 현재의 범죄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군대를, 국가를 믿지 않아요. 결국 개인이 알아서 살아남아야 하는 거죠. 마동철의 눈빛이 다시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 같은 분은 그 시스템의 꼭대기에 계셨잖아요. 저 같은 놈들을 버린 그 시스템 말이에요. 이제 진짜 갈등의 핵심이 드러났습니다. 단순한 시비가 아니라 가치관과 신념의 충돌이었습니다. 마동철에게 영숙은 자신을 버린 시스템의 상징이었고 영숙에게 마동철은 법과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였습니다. 너희 같은 군대, 나 같은 놈을 버렸잖아. 마동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제 주변 승객들도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의 말에 일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 그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있었습니다. 당신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영숙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누구나 상처는 있지만 선택은 달라요. 이 말이 마동철의 분노를 더욱 자극했습니다. 이제 진짜 충돌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마동철의 얼굴이 붉어지며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선택이 달라요? 선택이라고요? 그의 목소리가 플랫폼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승객들이 더욱 멀리 떨어져 갔고 어떤 이들은 아예 다른 플랫폼으로 피해갔습니다. 아주머니는 모르시겠지만 저 같은 사람한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죽어가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약도 못 사오는데 그때 저한테 무슨 선택이 있었겠어요? 마동철의 부하들도 점점 더 가까이 둘러섰습니다. 이제 영숙은 완전히 포위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게 정당화되는 건 아니죠. 무고한 사람들요? 하하. 마동철이 비웃었습니다. 그 무고한 사람들은 저희 어머니가 죽어갈 때 어디 있었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모두 자기 일만 바빴죠. 그의 말에는 깊은 상처와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결국 힘으로만 살아온 거 아니에요. 아주머니도. 마동철의 이 말이 영숙의 마음을 깊게 찔렀습니다. 사실 그녀도 오랫동안 같은 생각을 해왔던 것이죠. 자신이 군인으로서 해온 모든 일들이 결국 힘과 권력에 의존한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의문 말입니다. 계급으로, 권력으로, 명령으로. 그것도 결국 힘이죠. 저하고 뭐가 다른가요? 영숙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만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군 생활 동안 그녀도 많은 명령을 내렸고 그 과정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답 안 하시네요? 인정하시는 거군요. 마동철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둘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 미터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진짜로 누가 더 강한지 해보죠. 별셋의 실력이 제 주먹보다 센지. 마동철이 주먹을 쥐며 자세를 잡았습니다. 그의 부하들도 언제든지 달려들 준비를 했습니다. 영숙은 완전히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영숙의 마음속에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과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암 투병 중이던 남편이 병실에서 그녀에게 했던 말이었죠. 당신은 전장에서만 강한 게 아니야, 영숙아. 사람들을 지켜낼 때 더 빛나.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그 의미가 명확하게 다가왔습니다. 마동철이 첫 번째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먹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영숙이 겨우 피했지만 바로 이어서 두 번째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이야, 역시 별셋답네요. 마동철이 감탄하면서도 공격의 손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영숙도 반격했지만 상대는 생각보다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격투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몇 번의 공방이 오간 후 마동철의 부하들이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다대일 상황이 되었습니다. 영숙은 점점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별셋이라도 이 숫자를 상대하기는 힘들겠는걸? 마동철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실제로 영숙은 서서히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도 있고 상대는 여럿이었으니까요. 한 명의 공격을 막다가 다른 한 명의 발차기에 당했습니다. 영숙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무릎에 상처가 났고 코끝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좀 현실을 인정하시죠? 마동철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결국 힘이 정의예요. 당신도 저도 모두 마찬가지예요. 영숙이 바닥에 한 무릎을 꿇었습니다.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였습니다. 주변 승객들은 모두 겁에 질려 외면하고 있었고 도움을 주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역시 사람들은 끝까지 혼자구나. 영숙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군 생활 내내 느꼈던 고독감이 다시 몰려왔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잃고 오직 임무와 책임만으로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마동철이 마지막 공격을 위해 주먹을 들어 올렸습니다. 미안하지만 이걸로 끝이에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주머니,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이 고개를 돌려보니 아까 아이를 데리고 피했던 그 어머니가 다시 돌아와 있었습니다. 아이도 함께였습니다. 아주머니, 저희도 도울게요. 그 여자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저희도 도와드릴게요. 아까의 노인도 지팡이를 짚고 다가왔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겁은 내도 정의감까지 잃지는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야. 영숙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여러분, 뒤로 물러나세요. 위험합니다. 하지만 승객들은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와서 영숙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마동철과 그의 부하들도 당황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뭐야, 이거? 사람들이 왜 저래? 하지만 마동철은 금세 정신을 차렸습니다. 좋아, 그럼 다 같이 당해봐. 최후의 대결이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영숙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전문적인 전투 능력은 없지만 마음만은 하나가 된 사람들과 함께였습니다. 승객들의 지지를 받으며 영숙은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이제는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의 안전이 걸린 일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너무 위험해요. 영숙이 뒤에 서 있는 승객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어요. 아이를 데리고 온 그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 아주머니가 나서주셨잖아요. 이제 우리 차례예요. 노인도 지팡이를 꽉 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은 시절 군대에서 배운 게 있어요. 동료를 버리고 도망가는 건 비겁한 짓이죠. 다른 승객들도 하나둘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워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앞으로 나서고 있었습니다. 마동철은 이런 상황에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보통은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가기 마련인데 오히려 단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으니까요. 야야, 뭐 하는 거야? 그냥 사람들 무서워서 도망갈 줄 알았는데? 부하 중 한 명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형님,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보통 이럴 때는 닥쳐. 마동철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동요가 섞여 있었습니다. 영숙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승객들에게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저들이 공격하면 모두 함께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가능한 한 서로 떨어지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마치 작은 부대가 조직된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는 지팡이 들고 계시니까 제일 뒤에서 지켜보세요. 위험하면 바로 도망가세요. 아니요, 함께 할게요.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손잡벌대는 애가 저 사람들 때문에 울었는데 할아버지가 그냥 있을 수 없어요. 영숙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모여서 진짜 공동체가 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동철도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자신의 체면이 말이 안 되었습니다. 좋아. 그럼 정말로 해보자고. 마동철이 신호를 보내자 부하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승객들이 함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도와주세요. 여기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경찰을 불러주세요. 그들의 목소리가 역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플랫폼에 있던 사람들도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고 영무원들도 뛰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마동철과 1대1로 맞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가짐이 달랐습니다.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으니까요. 당신도 결국 같은 거야. 마동철이 주먹을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잖아. 아니요. 영숙이 그의 공격을 막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지금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싸우고 있어요. 무슨 소리야? 이 사람들이 저를 믿어주고 함께 해주는 것,
그것이 진짜 힘이에요. 영숙의 움직임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단순히 격투 기술에 의존했다면 이제는 더 큰 의미를 가진 싸움이 되었습니다. 승객들도 각자의 방법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소리로 계속 도움을 요청했고 어떤 사람은 마동철의 부하들이 영숙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아저씨들, 이러시면 안 되죠. 정말 경찰 올 거예요. 저기 카메라도 다 찍고 있어요. 정말로 누군가가 핸드폰으로 이 상황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마동철의 부하들이 점점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이거 너무 커지는 것 같은데. 형님, 경찰 오면 어떡해요? 마동철도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끝까지 해보자고. 마동철이 더욱 격렬하게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사람들을 지켜낼 때 더 빛나. 그때 갑자기 기차 경적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영숙이 탈 예정이던 부산행 기차가 플랫폼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기차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 조심하세요. 아이 엄마가 소리쳤습니다. 마동철이 기차 소리에 잠깐 정신이 팔린 틈을 타서 영숙이 반격했습니다. 깔끔한 한 방으로 마동철이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금세 균형을 회복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만만하지 않네. 마동철이 처음으로 약간의 존경심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승객들의 신고가 먹혔던 것입니다. 형님, 경찰이다. 도망가야 해. 부하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동철은 여전히 영숙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이번은 여기서 끝내주지만 다음에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괜찮아요.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영숙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승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박수 소리는 점점 더 커져서 플랫폼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숙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경찰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마동철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영숙을 향한 적대감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형님, 정말 가야 해요. 부하들이 다급하게 재촉했지만 마동철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가 부하들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너희들은 먼저 가. 나는 이 아줌마와 끝까지 해볼 거야. 형님, 가라고 했어. 마동철의 호통에 부하들은 어쩔 수 없이 플랫폼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마동철과 영숙, 그리고 승객들만이 남았습니다. 왜 굳이 그러세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경찰이 오면 당신만 손해예요. 손해라고요? 마동철이 비웃었습니다. 저한테는 이미 잃을 게 없어요. 하지만 당신은 다르죠. 별셋이라는 명예, 깨끗한 저녁, 그런 것들 소중하시겠죠? 영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실 마동철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이 일이 공식적으로 알려지면 저녁을 앞둔 시점에서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있었습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영숙이 주변 승객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명예나 계급이나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순간을 위해서였던 것 같아요. 마동철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뭔가 예상과 다른 대답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별은 계급이 아니라 책임이야.
영숙이 조용하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도 군대에 있었으니까 알 거예요. 진짜 군인은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지켜야 할 거? 네. 이 사람들, 저 아이, 저 할아버지.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마동철이 순간 멈췄습니다. 나도? 당신도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어머니를 사랑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마음까지는 나쁘지 않았어요. 영숙의 말에 마동철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오랫동안 누구도 자신을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사는 게 옳은 건 아니죠. 그럼 어떻게 살라고요? 제가 탈영병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아무도 저를 받아주지 않아요. 마동철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약함이 섞였습니다. 1998년부터 지금까지 27년 동안 저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었어요. 영숙은 그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아픔이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을 말이죠. 늦지 않았어요. 뭐가요? 다시 시작하는 게요. 당신이 정말 어머니를 사랑했다면 어머니가 당신이 이런 식으로 사는 걸 원하실까요? 마동철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그의 얼굴을 스쳐갔습니다. 내 별셋이 내 주먹보다 세다고 생각해? 마동철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과 다른 의미였습니다. 단순한 도발이 아니라 진짜 궁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요. 영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별이 당신 주먹보다 센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녀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여전히 자신을 지지해주고 있는 승객들, 무서워하면서도 용기를 내고 있는 아이와 어머니, 지팡이를 꽉 쥐고 서 있는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마음들이 더 세다고 생각해요. 바로 그 순간 마동철이 마지막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진짜 전력을 다한 공격이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속도와 힘이었죠. 영숙도 모든 것을 걸고 맞섰습니다. 35년간 쌓아온 모든 기술과 경험을 동원했습니다. 두 사람의 격투는 정말 치열했습니다. 주변 승객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몇 번의 공방이 오갔습니다. 마동철의 주먹이 영숙의 어깨를 스쳤고 영숙의 발차기가 마동철의 다리를 강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마동철이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 공격했지만 영숙이 그것을 완벽하게 막아내고 반격했습니다. 마동철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추가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세요. 마동철이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래요? 당신도 사람이니까요. 넘어졌으면 일어나야죠. 마동철은 한참 동안 그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자신에게 그런 손길을 내밀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영숙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당신, 정말 이상한 사람이네요. 그런가요? 바로 그때 경찰들이 플랫폼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영숙과 마동철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동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를 체포해 주세요. 경찰들이 당황했습니다. 네, 제가 이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그리고 그동안 나쁜 짓 많이 했고요. 영숙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늦지 않았을까요? 마동철이 영숙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절대로. 마동철이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마도 오랜만에 짓는 진짜 미소였을 것입니다. 경찰들이 그를 데려가는 동안 승객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승리의 박수가 아니라 감동의 박수였습니다. 마동철이 경찰에게 연행되어 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영숙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승리했다는 기쁨보다는 안도감과 함께 묘한 공허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는 확신도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뒤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까 무서워서 울고 있던 그 아이가 어머니 손을 잡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고 대신 호기심 어린 눈빛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고마워요. 아이 어머니가 깊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셔서 정말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영숙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아주머니는 정말 멋져요. 아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커서 아주머니처럼 용감한 사람이 될래요. 그 말을 들으며 영숙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순간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던 노인도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아주머니 덕분에 우리 모두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노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 군대에 있어 봤지만 아주머니 같은 분은 처음 봅니다. 진정한 군인이시네요.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제 군인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일 뿐이죠. 아니에요.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정한 군인은 군복을 벗어도 군인이에요. 아주머니처럼 말이죠. 다른 승객들도 하나둘씩 다가와서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워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모두 친근한 얼굴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아이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부산이요. 우리도 부산 가는 길이에요. 함께 가요. 아이가 손뼉을 치며 기뻐했습니다. 영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혼자만의 여행을 계획했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게 될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은 변화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함께 가볼까요? 승객들이 모두 기뻐했습니다. 플랫폼에 서 있던 부산행 기차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차에 오르면서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용산역 플랫폼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그저 평범한 여행의 출발점일 뿐이었던 그곳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의미의 장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싸움이 아니라 치유의 길로 가야지. 영숙이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35년간 군인으로 살면서 많은 것을 지켜왔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잃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잃은 것들을 되찾을 시간이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아이가 영숙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아주머니, 이야기해줘요. 무슨 이야기를 해줄까? 용감한 이야기요. 아주머니처럼 용감한 사람들 이야기. 영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용감한 이야기라. 사실 진짜 용기는 오늘 보여준 승객들에게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무서움을 이기고 서로를 도우려 했던 그 마음들 말이죠. 옛날 옛적에 영숙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마을에 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서로를 돕는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컸답니다. 아이가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자연스럽게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차가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 외곽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더 평화로워지고 있었습니다. 고층 건물들이 사라지고 대신 들판과 작은 마을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이 영숙에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오늘 일이 있고 나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네요. 어떻게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모두 무서워서 도망갔지만 결국에는 함께 서준 것 보니까 영숙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사람들 마음속에는 분명히 선한 것들이 있어요. 다만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을 뿐이죠. 그런데 아주머니가 그걸 끌어내 주셨어요. 아이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주머니가 먼저 용기를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저희도 나서지 못했을 거예요.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했던 말이 이제야 완전히 이해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을 지켜낼 때 더 빛난다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말이죠.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들판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기차는 여전히 남쪽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부산에서 뭐 하실 거예요? 아이가 물었습니다. 바다를 보려고요. 오랫동안 못 봤거든요. 우리도 바다 보러 가요. 같이 봐요. 아이가 손뼉을 치며 기뻐했습니다. 영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혼자만의 여행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여행이 되었지만 전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의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기차가 한 작은 역을 지나갔습니다. 플랫폼에서 누군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영숙도 창가에서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앞으로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보자. 영숙이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삶은 끝났지만 사람으로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기차 안은 따뜻한 대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 어머니들의 수다, 노인의 옛날 이야기까지 몇 시간 전만 해도 서로 모르는 사이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의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습니다. 영숙은 그 빛을 받으며 진심으로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진짜 평안함이었습니다. 싸우지 않아도 되고 명령하지 않아도 되고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편안한 말이죠.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이제는 군인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이런 소중한 순간들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책임감이었습니다. 부산까지는 아직 몇 시간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함께할 사람들이 있었고 나눌 이야기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으니까요. 기차는 계속 달려갔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해, 새로운 희망을 향해서 말이죠.